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함께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속보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초유의 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앞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 속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법조팀에 추가로 들어온 내용 있으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확인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예. 일단 공조수사본부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는 이 피의자의 주소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지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고 아직까지 영장 발부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공수처인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이거를 집행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가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155조에 따른 건데요. 예. 공수처도 공조수사본부도 아마도 같이 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지하듯이 공수처 자체가 이 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부터 또 나중에 따지게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해서 실제 집행은 일단 사법경찰관들이 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압수 그리고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때도 공수처 수사관 검사와 그리고 이 사법경찰관리가 같이 갔습니다. 예.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은 막아설 권리는 없습니다. 이 경호처 인력이 막을 수는 없는데요. 예. 자, 그 부분인데요. 네. 지금도 이 대통령실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그 부분을 쉽사리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가 진행이 되더라도 체포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경호처가 그대로 존재해서 집행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남았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는 건 맞습니다. 예. 경호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예. 경호 인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달라라고 지시를 한다면은 경호처 인력들이 막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 예. 명령을 따를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렇게 막아서고서 물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경호처가 막아서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예.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호처 인력들이. 자체도 네, 맞습니다. 예. 일단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공무상 그리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은 막아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책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금 주목이 되는 자, 이 부분에 부분이고요. 있어서도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입장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최 권한대행이 협조를 해야 된다. 필수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은 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요. 특히 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를 한다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된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경우에는 형량이 50% 가중이 됩니다. 해당 막아섰던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청구가 진행이 되면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우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청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집행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현재 영장이 발부가 된 부분에 있어서 고려 사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직 영장 내용이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앞서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 소환을 요청할 때 적용했던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같은 혐의로 청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공수처가 최근에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공모자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 혐의를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뭐 거기에 가담했다고 지목이 된 사람들은 일단 구속이 된 사람만 10명 정도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었던 내용들로 정리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발언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이 검찰의 이 공소장 내용에 다 이미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는데 뭐 총을 써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 해서 빨리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새벽 1시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진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뭐 국회에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까지 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하면서 국회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통화했던 것도 확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증언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일단은 공수처와 검찰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만 보면은 최소 11차례인데요. 예. 일단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영과 이 비상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한 게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것 중에 가장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후에도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이겠죠. 민노총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권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맞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11월 말, 그러니까 24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계엄 선포문과 뭐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현재 발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수하들 10명은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참모총장 제가 좀 중요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짚어주시죠.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우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조지우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현직에 있었던 그 당시의 현직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사 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했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이 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친 거고요. 조사 이후에 아마도 같은 혐의로 구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례는 많습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가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당시에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해서 몸을 숨겼던 적이 있는데요. 예. 1995년 12월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서 받고 난 이후에 수사를 거부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 검찰이 오후 5시에 체포영장, 사전 구속영장이었는데 이때는요. 예. 영장을 발부받아서 곧바로 다음날 새벽 6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몸을 숨긴 거기를 안가를 쳤고요. 예. 그리고 바로 저희가 구속을 이제, 해서 네. 뭐 영장을 쳤다 이렇게 조금 저희 언론계나 저희 쪽에서 발부했다. 사용하는 용어를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발부했다 또는 발부했습니다. 청구했다. 네. 예. 네. 그래서 바로 새벽 6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예. 4시간 만에 교도소로 수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랬던 경험이 저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이 강제 구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들어오고 있는 속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들을 계속 속속 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이에 대한 입장들이 있었죠?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예. 뭐 상당 부분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공수처의 공소 사실, 혐의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는 공식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